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밤 11시 16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시간 남짓 세계적인 명사들의 42.19km 완주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분의 세계적인 유명 인사분들의 풀코스 완주에 관하여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 1991년 42세의 나이로 개인 최고 기록을 뉴욕 마라톤에서 달성하셨던 일본의 대문호 무라카미 하루키 님의 마라톤 완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3년 1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마라톤에서 47세의 나이로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풀코스를 완주하신 아들 부시 대통령의 휴스턴 마라톤 3시간 44분 완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1994년 미국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이른바 오프라 라인이라는 기준선을 설정했던 토크쇼의 여제 전 세계 흑인 여성 중에 최고의 부자 오프라 윈프리의 풀코스 완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1997년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4시간 58분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해서 미국 헌정사상 현직 최고위직 풀코스 완주자가 된 엘 고어 당시 미국 부통령의 42.19km 완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세 번째 오프라 윈프리는 만 40세의 나이로, 즉 1994년에 만 40세의 나이로 4시간 29분 20초로 완주해서 이른바 오프라 라인을 설정했던 분입니다. 그 오프라 라인이 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추어들한테는 목표 기록이 바로 4시간 30분인데요. 그래서 그 오프라 윈프리가 그보다 40초 빠른 4시간 29분 20초로 완주해 가지고 이른바 서브 4.5 오프라 라인을 설정했던 분이 전 세계 흑인 여성 중에 최고의 부자 토크쇼의 여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현재 미국의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질 바이든 여사의 1998년도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의 4시간 30분 2초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를 했는데요. 오프라 라인을 불과 2초를 넘어버렸습니다. 불과 2초. 질 바이든 여사의 1998년도 그 당시에 나이가 47살 때입니다. 그때 미국 헌정사상 영부인 중에 최초 풀코스 완주자이신 질 바이든 여사의 1998년도 4시간 30분 2초의 기록으로 완주했던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인사 중에 바로 국회의원 안철수 의원이십니다. 그분의 2019년 9월 하순에 세계 6대 마라톤이자 세계 기록의 산실인 독일 베를린 마라톤에서의 3시간 46분의 기록으로 완주했던 그 완주기와 그로부터 5주 정도 후인 2019년 11월 초에 세계 6대 마라톤 중에 하나인 뉴욕 마라톤에서 3시간 59분으로 완주를 하셨는데요. 2019년도니까 지금부터 4년 전입니다. 안철수 국회의원님의 그 당시에 나이 57세의 나이에 그야말로 경이적인 기록으로
각각 베를린과 뉴욕에서 각각 3시간 46분 또 3시간 59분의 기록으로 50대 후반의 나이인 57세의 연세에 그 좋은 기록으로 완주하셨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계적인 명사분들 6분의 마라톤 풀코스 완주에 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복장을 별도로 입었습니다. 이 복장이 지금부터 4년 전인 2019년 3월 달에 있었던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아마라톤 대회 2019년 3월에 출전했을 때 유니폼입니다. 기념품으로 지급되는 그 유니폼입니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마라톤 대회가 1897년에 시작해서 126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고요. 그 다음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마라톤 대회가 바로 이 동아 마라톤 대회입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31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92주년을 맞이한 동아 마라톤 대회. 그 동아 마라톤 대회가 이제 그 동아 마라톤 대회의 4년 전, 즉 동아 마라톤 88주년 때 참가했을 때 제가 이 유니폼을 입고 달렸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혔냐면 서울 마라톤 2019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울 마라톤 2019. 자, 그리고 동아 마라톤 이 로고도 여기 있습니다. 월계관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로고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한복판,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을 달리는 그런 마라톤 대회 코스인데요. 그래서 광화문의 새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출발해서 남대문, 을지로 왕복, 또 청계천 왕복, 종로, 신설동, 동대문구청, 군자교, 어린이대공원 후문, 그 다음에 화양동 앞을 통과해서 서울의 숲, 또 자양동, 잠실대교를 건너서 한강을 도하해서 잠실역에서 우회전해서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꼴이 나는 42.19km 105리길 26.4마일 코스인데요. 그래서 서울 한복판을 관통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도 남대문, 서울의 빌딩 이런 것들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아 마라톤이 공식 명칭은 이제는 서울 마라톤으로 바뀌었는데요. 보통 2023 서울 마라톤 겸 제 93회 동아 마라톤 대회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부여를 합니다. 자, 여하튼 오늘 마라톤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4년 전 동아 마라톤에서 3시간 50분의 기록으로 완주를 했었는데요. 그때 입고 달렸던 유니폼을 입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2002년 3월 1일 마라톤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2023년 오늘이 7월 13일인데요. 마라톤 했던 기간이 21년 4개월 보름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풀코스 42.19km는 92회 완주했습니다. 지금부터 불과 2주 반 전에 생애 92번째 42.19km를 완주를 했었습니다.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라는 개인 최고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이 옷을 입고 2019년 3월 동아마라톤에 출전했을 때는 3시간 50분의 기록으로 완주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라톤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사회 저명 인사분들의 42.19km 완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의 대문호 무라카미 하루키 님입니다. 이분은 다 아시다시피 1987년도에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장편 소설로 세계적인 대문호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자, 1987년이면 지금부터 36년 전인데요. 제가 87학번이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 일본의 대문호 무라카미 하루키님께서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또 그리스 이 지역에서 석 달 동안 집필해 가지고 출간했던 게 바로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장편 소설인데요. 연애 소설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노르웨이의 숲은 비틀즈의 노래에서 그 제목을 따왔습니다. 비틀즈의 노래 뭐 노르웨이안 뭐 우드인가 노르웨이안 우드 즉 노르웨이의 숲 비틀즈의 노래에서 제목을 따온 게 바로 노르웨이의 숲이고요. 1987년에 무라카미 하루키님께서 이걸 출간하실 때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명칭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명칭으로 출간됐을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출판사가 제목을 상실의 시대로 바꿔가지고 출간했더니 대히트를 쳤습니다. 대히트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출판사상 가장 장기간 베스트셀러였던 게 무라카미 하루키님의 상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노르웨이의 숲은 전 세계적으로 그 출간 1년 만에 430만 부가 팔릴 정도로 무라카미 하루키님을 세계적인 대문호로 이제 만들었던 작품이 바로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무라카미 하루키님께서 저보다 20년 연장자이신데요. 그분이 마라톤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분은 마라톤에 대한 애정의 차원을 넘어서 마라톤에 대한 집념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마라톤을 뭐 당연히 한 30여 차례 완주하셨고요. 그 다음에 철인 3종 경기도 즐기시고 그 다음에 100km 울트라 마라톤까지 완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1996년 6월 23일에 그분의 나이 47세 때 일본의 홋카이도의 사로마 호수 한 바퀴를 도는 코스가 100km 울트라 마라톤 코스였는데요. 그 코스에서 장장 11시간 42분 동안 100km를 달렸습니다. 11시간 42분 동안 100km를 달렸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10km를 1시간 10분에 달린 겁니다. 10km를 1시간 10분 동안 달렸는데 그걸 곱하기 10 해가지고 100km입니다. 100km를 11시간 42분 동안 달렸습니다. 자, 저는 이제 울트라 마라톤을 뛰어보지 못했습니다. 21년 4개월 남짓 42.19km만 92회 완주했을 뿐인데요. 울트라 마라톤이라는 것은 마라톤 풀코스 42.19km를 초과하는 거리를 달리는 것을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울트라를 뛰어보지 못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님께서는 저보다 20년 연장자이신데 1996년에 그분의 나이 47세 때 일본의 홋카이도의 사로마 호수를 한 바퀴 도는 100km 코스를 무려 11시간 42분 동안 달렸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그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노르웨이의 숲이나 그 다음에 내가 달리기를 말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제목의 달리기에 관한 에세이도 유명하죠. 그래서 일본의 넘버라는 그 잡지에서 무라카미 하루키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키님께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달리기를 많이 하시는데 가장 최고의 러닝 코스가 어디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보스턴의 찰스 강변, 뉴욕의 허드슨 강변, 고향 일본의 교토 천년고도 교토의 가모가와 강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 군데가 달리기 하기에 가장 인상적인 좋은 장소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앞으로 한 달 반쯤 후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7박 10일 동안 가족 여행을 갈 계획인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보스턴도 갈 거고 뉴욕도 갈 예정입니다. 그곳에는 아까 무라카미 하루키님께서 세계 3대 러닝 코스로, 물론 그분 개인적 기준인 거죠. 그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세계 3대 러닝 코스로 보스턴의 찰스 강변, 뉴욕의 허드슨 강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 달 반 후에 미국 북동부 지역 여행 갈 때 보스턴의 찰스 강변, 뉴욕의 허드슨 강변도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마지막으로 꼽았던 일본의 천년고도 교토, 그분의 고향이 교토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일본에게 승리하고 미국의 더글라스 맥아더 사령관이 일본에 수년 동안 주둔을 했었는데요. 즉 맥아더 사령관이 일본에 주둔하던 그 시기인 1949년에 일본의 교토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 님입니다. 대한민국의 천년고도가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가 있듯이 일본의 천년고도는 일본의 교토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교토는 제가 2017년 7월 초에 가족 여행을 갔었습니다. 2017년 7월 초니까 지금부터 딱 6년 전입니다. 6년 전인 2017년 7월 초에 가족 여행으로 일본의 오사카와 교토를 갔었는데요. 교토는 그야말로 천년고도답게 고즈넉한 분위기의 도시였는데요. 그곳을 흐르는 강이 가모가와 강이었고 해질녘의 그 가모가와 강변에 앉아서 석양의 풍경을 감상에 젖어서 만끽을 했었습니다. 그 가모가와 강변이 무라카미 하루키님의 3대 러닝 코스 중에 세 번째 코스입니다. 자,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님은 일본의 교토에서 태어나고 와세다 대학의 그 연극과를 졸업하시고 처음에는 무슨 카페, 재즈 카페 이런 걸 운영하시기도 하셨고요. 나중에는 이제 전업 작가로 전환을 하셨고, 그분이 데뷔하신 것은 20세의 나이인 1979년 무렵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30세의 나이군요. 1949년생이신데 79년도에 데뷔를 했으면 30세의 나이, 그 무렵에 데뷔를 하셨고, 데뷔한 지 딱 8년 만인 1987년에 노르웨이의 숲으로 대히트를 치면서 세계적인 대문호의 반열에 올랐고, 지금도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감에 거론이 되는 분이기도 하다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분은 이제 달리기를 언제 시작을 하셨냐면 그분의 나이, 모든 건 지금부터는 이제 만 나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도 지난 6월 28일 20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는 별도로 만이라는 말을 수식어로 넣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본이 만나이 제도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극히 예외적인 분야에서만 그 연나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나 중학교 입학 연령, 그 다음에 징병검사를 받는 연령,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상 19세 미만은 술,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그 연령, 이런 걸 따질 때는 연나이 제도가 적용이 되는데, 그것은 극히 일부 예외적인 영역이고요. 그러한 예외적인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만나이 제도가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만이란 말을 넣지 않겠습니다. 만이란 말을 넣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만나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님께서는 마라톤을 시작한 것은 1982년도 그분의 나이 33세 때 시작을 하셨고요. 이듬해인 83년도 34살의 나이에 생애 최초의 풀코스를 뛰셨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뛰었냐? 바로 마라톤의 기원이 되는
마라톤의 기원이라는 게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던 기원전 490년 그때입니다.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상대로 해가지고 승리를 하고 그리스의 아테네의 전령 필리피데스가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40km 정도를 달려가지고 아테네가 페르시아 대군을 맞서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승전보를 전한 다음에 장렬히 전사했던 게 바로 마라톤의 기원이 되는데요. 그 마라톤의 기원이 됐던 그 코스에 무라카미 하루키님께서 가시게 됩니다. 그게 1983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1983년 7월이면 지금부터 딱 4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딱 40년 전인 1983년 7월에 무라카미 하루키님께서 왜 그곳을 가셨냐면 일본의 무슨 남성 잡지사에서 그리스를 여행하면서 그쪽 여행기에 관하여 글을 써달라라는 청탁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간 김에 마라톤의 기원이 됐던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그렇게 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역주행을 했습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마라톤 평원까지 역주행을 해가지고 그 7월이면 덥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40년 전 1983년 7월에 그 더운 날씨에 아테네에서 마라톤 평원까지 마라톤 풀코스 42.19km를 생애 최초로 뛰었던 풀코스입니다. 생애 최초. 마라톤은 그 전에 82년도에 입문했고 이듬해인 83년 7월 지금부터 40년 전에 생애 최초의 풀코스를 무라카미 하루키님께서 뛰었는데 기록이 3시간 51분의 기록입니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3시간 51분의 기록으로 생애 최초 풀코스를 그분이 혼자서 나홀로 달리기 연습 삼아서 혼자서 달린 거였습니다. 그분이 그랬듯이 저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저도 그분보다 20년 후배 연령인데요. 저는 마라톤을 언제 시작했냐? 지금부터 21년 전인 2002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도 3월 1일 3.1절 때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33살 때 마라톤을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마라톤 입문한 지 딱 2달 만인 200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의 날은 직장인들은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까운 잠실 석촌호수에 가가지고 나홀로 달리기로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달려가지고 생애 최초 풀코스를 혼자서 연습 삼아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완주를 했습니다. 자, 무라카미 하루키님이나 저나 비슷한 점이 있는 거죠. 그분의 나이 34세 때 생애 최초 풀코스를 연습 삼아서 그리스에서 7월 달에 땡볕하에서 더운 날씨에 3시간 51분의 기록으로 완주했었고요. 저는 33살의 나이에 2002년도 5월 1일 날 33살의 나이로 잠실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5월 1일 날 뛰었으니까 그분 무라카미 하루키님께서 땡볕에 뛰었던 7월보다는 덥진 않았었죠. 근로자 날 5월 1일은 이제 늦봄이어 가지고 여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폭염은 아니었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5월 1일 날 21년 전입니다. 21년 하고도 2개월 전인 2002년 5월 1일에 잠실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띠므로써 생애 최초 풀코스를 연습 삼아 나홀로 달리기로 4시간 16분에 완주했습니다. 뭐든 첫 경험, 가장 처음으로 경험한 게 가장 짜릿하지 않습니까? 제가 21년 4개월 남짓 마라톤 풀코스를 92번 완주했는데요. 그 뒤로 첫 풀코스 완주 후에 막 계속적으로 연평균 풀코스 완주는 약 4.3회입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4.3회씩 완주를 해왔는데요. 가장 처음에 첫 경험, 첫 완주, 처녀 출전, 처녀 완주죠. 생애 최초 완주가 가장 짜릿한 성취감, 환희, 희열을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생애 최초 풀코스 완주였던 21년 2개월 전 2002년 5월 1일 날 잠실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4시간 16분으로 완주한 게 가장 짜릿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저도 나홀로 달리기로 그러게 혼자서 석촌호수를 달렸고, 무라카미 하루키님께서도 저보다 한 살 더 많은 나이이긴 했지만 1983년도 34살의 나이로 그리스 아테네에서 마라톤 평원까지 7월 달에 3시간 51분의 기록으로 생애 최초 풀코스를 그분도 연습 삼아서 나홀로 달리기로 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최초 풀코스 완주를 두 사람 다 나홀로 달리기로 연습 삼아 달렸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저는 4시간 16분의 기록, 5월 1일 날 4시간 16분의 기록인데 그분은 7월 18일경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7월 그 더운 여름에 그분은 3시간 51분의 기록으로 완주했으니까 저보다 기록이 한 25분이 빠르신 겁니다. 25분이나 대단하신 기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개인 최고 기록은 언제였냐? 저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 입문 3년 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 75회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의 기록인데요. 그분은 1991년 뉴욕 마라톤 대회입니다. 자, 1991년이면 그분의 연세 42세 때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25분의 기록입니다. 3시간 25분의 기록. 저의 개인 최고 기록 3시간 19분보다 약 6분이 늦긴 하지만 저는 개인 최고 기록 달성은 2004년도니까 35살의 나이로 개인 최고 기록 3시간 19분을 달성했는데요. 그분은 1991년도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25분의 기록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했는데 그때 그분의 나이가 42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더 나이가 있으신 상태에서 개인 최고 기록 3시간 25분을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달리기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울트라 마라톤까지 하시게 되는데요. 그게 1996년 6월 23일입니다. 그분의 연세 47세 때 일본의 북해도, 즉 홋카이도의 사로마 호수를 한 바퀴 도는 코스에서 100km 울트라 마라톤을 무려 11시간 42분 만에 완주하셨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km를 1시간 10분씩 달린 겁니다. 1시간 10분, 10km를 1시간 10분씩 달리게 되면 100km가 11시간 42분이 됩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마라톤 풀코스도 너무나도 힘든데 그것의 2배 반 정도의 거리인 100km를 그렇게 울트라 마라톤을 달리셨다라는 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달리기를 말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제목의 달리기에 관한 에세이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묘비명을 기재할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기재하겠다라고 무라카미 하루키님께서 내가 달리기를 말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에서 서술을 하고 계시는데요.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 그리고 러너 1949년부터 2000 몇 년까지 적어도 나는 끝까지 걷지 않았다. 그분은 절대 걷지 않는 게 마라톤에 관한 철학이자 철칙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하프 코스가 넘어서면 이제 다리 근육이 뻐근하기 시작하고 숨도 가빠지고 또 30km가 넘어서면은 이제 다리 근육이 이제 뭉치기 시작하고 무릎 관절이 엄청나게 아프기 시작하고 심폐기능도 숨도 쉬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숨을 쉬는데요. 에너지가 이제 소진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숨 쉴 기력도 이제 부족합니다. 또 35km 지점이 되면 이른바 마라톤의 벽, 마라톤의 벽에 해당되는 그러한 구간이다 보니까 그 지점 통과하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무릎 관절 이렇게 허벅지 근육 이 숨이
이제 뭐 곧 이제 뭐 멈춰버릴 것 같은 그러한 처절한 고통이 따르는 구간이 이제 35km 지점 마의 구간이라고 합니다. 마의 구간. 그 이후 구간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풀코스의 전반부인 뭐 전반부에서 15km 지점에서 16km 지점, 16km에서 17km 지점 이렇게 1km 간격으로 쭉 거리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전반부 구간은 그 거리 표지판이 금방금방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후반부 구간 35km에서 36km, 36에서 35km 그 후반부 구간에서 몇 킬로미터마다 설치된 거리 표지판 간의 간격은 너무나도 길게 느껴집니다. 그 정도로 힘든 게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게 바로 마라톤인데요. 자, 1952년 핀란드 헬싱키 마라톤에 육상 장거리 3관왕 풀코스 10km, 5km 육상 장거리 3관왕을 했던 그 에밀 자토펙, 체코의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에밀 자토펙이 그런 명언을 했습니다.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달린다. 승리하고 싶다면 100m를 달려라. 승리하고 싶다면 100m를 달려라. 그러나 인생을 경험하고 싶다면 42.19km를 달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 에밀 자토펙이. 그분은 그분의 부인과 생년월일이 동일합니다. 생년월일, 태어난 연도, 태어난 월, 태어난 날짜까지 동일한 부부는 극히 드뭅니다. 그야말로 그 부부는 천생연분 부부입니다. 생년월일이 동일한 부부, 그 무라카미 에밀 자토펙, 1952년 헬싱키 올림픽 육상 장거리 3관왕 에밀 자토펙, 마라톤 풀코스 10km, 5km 3관왕입니다. 그때 5km를 우승하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부인은 여자 창던지기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근대 올림픽 역사상 부부가 같은 날 각각 다른 종목에서 그렇게 각각 금메달을 딴 경우는 전무후무한 케이스입니다. 그분이 인간 기관차를 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전설 에밀 자토펙입니다. 자, 에밀 자토펙이 아까 말씀 인용해 드린 것처럼 승리하고 싶다면 100m를 달려라. 그러나 인생을 경험하고 싶다면 42.19km를 달려라. 즉 42.19km 백오리길 26.4마일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후반부 구간은 너무나도 처절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멈추고 싶은 본능과 어떻게 해서라도 피니시 라인을 밟아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가 치열한 전투를 펼칩니다. 그래서 멈추고 싶다는 본능과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전투를 벌여가지고 의지가 본능을 이겨야만이 피니시 라인을 밟을 수 있는 게 마라톤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Pain is temporary, pride is forever. Pain is temporary, pride is forever. 고통은 일시적이다. 긍지는 영원하다. 고통은 일시적이나 긍지는 영원하다. 즉 42.19km는 그 피니시 라인이 정해졌습니다. 즉 스타트 라인을 출발해서 42.19km를 달리면 피니시 라인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제가 공식 대회 나가면은 한 3시간 50분에서 4시간 만에 공식 대회 풀코스를 완주하는데요. 연습 삼아 달릴 때는 중간중간에 간식도 즐기고 그다음에 사진도 찍고 유튜브도 찍고 그러다 보니까 5시간 내외가 소요되지만 공식 대회 나가면 저는 3시간 50분 정도에 달립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달리고 나면 피니시 라인을 밟은 순간에 무한한 성취감, 희열, 환희를 만끽하기 때문에 달리는 도중에는 내가 왜 비싼 밥을 먹고 이 고통을 사서 경험을 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피니시 라인을 완주한 순간 그러한 모든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무한한 성취감, 그 다음에 가슴 벅찬 환희, 그 억누를 수 없는 그러한 희열을 만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대회는 언제 또 출전하지를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마라톤의 묘미이자 마라톤의 매력입니다. 자, 그래서 Pain is temporary, pride is forever. 고통은 일시적이다. 그러나 긍지는 영원하다. 우리나라 인구가 5,144만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1000분의 1에 해당되는, 즉 0.1%에 해당되는 약 5만 명 정도가 풀코스 완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풀코스를 완주했다라는 것은 또 우리 인간의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100가지 리스트,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요. 버킷리스트의 대부분 마라톤 풀코스 42.19km 완주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 마라톤은 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무라카미 하루키님께서도 울트라 마라톤을 뛰신 이유가 그 처절한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묘비명을 본인 스스로 쓸 수 있다면 이렇게 쓰겠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 그리고 러너 1949년부터 2000몇 년까지 적어도 나는 끝까지 걷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분도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걷지는 않았답니다. 걷지 않고 속도를 줄이면 됩니다. 속도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걷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은 마라톤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 번 걷기 시작하면 다음 대회에서도 걷는 게 습관이 돼버립니다. 습관. 그래서 저는 제 철칙으로 제 스스로가 만든 규칙으로 달리기를 할 때 절대로 걷지 않는다라는 철칙을 갖고 있습니다. 힘들면 속도를 줄이면 됩니다. 걷지 않고 속도를 줄이면 됩니다. 속도를 줄이는 거하고 걷는 거하고 무슨 차이도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경보하고 달리기의 차이점 아시죠? 경보하고 달리기. 경보라는 건 걷는 거죠. 걷는 것은 양 발바닥이 동시에 지면에 닿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양 발바닥이 동시에 지면에 닿는 순간이 있는데요. 반면에 달리기는 빨리 달리든 천천히 달리든 걷기가 아닌 달리기는 양 발바닥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한쪽은 지면에 있을 때 다른 쪽은 반드시 지면을 떠나서 공중에 있어야 된다. 그게 달리기지 않습니까? 양 발바닥이 동시에 땅에 있다. 그것은 달리기가 아니라 걷기죠. 걷기. 그래서 아무리 늦게 달린다 할지라도 속도가 아무리 줄어든다 할지라도 달리기는 양 발바닥 중에 한 발바닥은 항상 공중에 떠 있는 게 달리기다라는 것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달리기 21년 4개월 동안 마라톤 풀코스를 92에 완주하면서 걷는 것은 더 이상 달리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걷지를 않습니다. 그렇듯이 무라카미 하루키님께서도 적어도 나는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라고 묘비명에 쓰고 싶을 정도로 걸은 적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풀코스도 그러기 힘든데 그분은 그것의 2.5배 거리인 울트라 마라톤 100km를 1996년 6월 23일에 그분의 연세 47세 때 11시간 42분의 기록으로 홋카이도 사로마 호수를 한 바퀴 도는 100km 울트라를 완주하시면서도 걷지를 않으셨답니다. 뭐 60km, 70km, 80km 이후 구간에서는 고통도 이제 더 이상 무감각해져 가지고 그냥 뭐 거의 뭐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달리셨다라고 내가 달리기를 말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달리기에 관한 에세이에 그런 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그분은 마라톤 풀코스도 한 30여 차례 완주하시고 철인 3종 경기도 즐기시고 울트라 마라톤 100km까지 완주하시는 대단하신 분이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님, 일본의 대문호이시고 그분은 1991년 뉴욕 마라톤에서 42세 나이로 개인 최고 기록 3시간 25분의 기록을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분한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달렸던 그 순간들 중에서 어떤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울트라 마라톤 100km 완주 그것보다도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했던 1991년 뉴욕 마라톤에서의 3시간 25분의 기록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했던 그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을 한다라고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본의 대문호 무라카미 하루키님의 마라톤 완주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두 번째로 1993년 1월에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미국 헌정사상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42.19km 완주자이신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분이 1993년 1월달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마라톤에서 그분의 연세 47세 때 3시간 44분의 기록으로 완주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1946년생이신데요. 그분하고 동갑이신 그분이 아들 부시가 43대 미국 대통령이시고 또 42대 미국 대통령이신 빌 클린턴, 또 45대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님, 이분들이 다 동갑내기 분들입니다. 동년배 분들입니다. 해방동이 1946년생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 부시 대통령님께서 1946년생이시다 보니까 1993년 1월 휴스턴 마라톤 대회 당시는 47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때 3시간 44분에 그야말로 경이적인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하셨는데요. 미국 헌정사상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풀코스 완주자입니다. 그분이 완주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헌정 역사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현재 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까지 수많은 대통령 234년 동안 45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22대와 24대는 그로버 클리블랜드라는 동일한 인물이 대통령을 띄엄띄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사용했습니다. 22대와 24대.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46대 대통령이시지만 미국의 45번째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45명의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대통령 재선에 실패한 사람이 16명입니다. 19세기 이전에 재선에 실패한 사람이 10명, 20세기 이후에 재선에 실패한 사람이 6명인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아버지 부시, 즉 41대 미국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인데요. 그분이 바로 20세기 이후에 재선에 실패했던 6명의 대통령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직전에 대통령이었던 45대 도널드 트럼프도 재선에 실패했죠. 여하튼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는데요. 그래서 재선에 실패하니까 그 실패의 충격을 받은 아들 부시가, 그 당시 아들 부시는 아버지가 재선에 실패했던 1992년 11월에 아버지 부시가 재선에 도전했던 그 시절인데요. 재선에 실패를 하자 빌 클린턴한테 져버렸죠. 그래서 재선에 실패하자 아들 부시는 평소에 단거리 달리기를 해왔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아버지 재선 실패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들 부시가